자, 이제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시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 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미투족의 족장입니다. 자, 자 오늘 아이디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이 이제 28일입니다. 6월 28일 토요일이고요. 네, 벌써 6월이 끝났죠.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이제 6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이제 그날 거래한 거는 이제 7월 달로 넘어가니까, 자, 리밸런싱도 거의 끝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일단은 평일에는 그날그날 소식 전해드려야 좀 바쁜데, 자, 토요일 날은 좀 장기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 데이터 나온 거 보고 좀 의견이 바뀌었는지, 자,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2025년이 벌써 1분기가 지났습니다. 아유,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1분기, 자, 6월달, 아니, 그러니까 2분기가 끝난 거죠. 네, 그래서, 예,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예, 전반기가 끝났고, 자, 6월 말, 이제 하반기를 들어섭니다. 이제 7, 8, 9, 3분기하고, 이제 10월, 11월, 12월, 4분기 어떻게 갈지. 자, 이제 봐줘야 되는데요. 자, 2025년, 저희 표가 뭐였죠? 전략적이었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 자, 저희가 이제 12월부터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 해놓고, 자, 1, 2, 3월을 또 보냈고요. 자, 그 다음에 2, 3, 4월에 많이 떨어질 때도 줍줍도 했고, 네, 좀, 또 5월, 6월 또 많이 올라오니까 저희가 또 열매도 따면서 자산 배분을 잘 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은 다들 지금 자산 배분이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7월, 8월, 9월, 예, 잘 지나가길 바랍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예,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홈페이지 저자지 깡꼭 보시고요. 자, 수민이의 미국 주식 스토리 미투리에도, 예, 수민트리에도 잘 적어놨습니다. 자, 그렇고, 네, 자, 이번 주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특히 자, 금요일날 좀 올라오면서 지금, 예, S&P 500이 2.63% 올랐고요. 다우가 3.5% 올랐고요. 나스닥이 3.98% 올랐고, 러셀이 2.97% 올라가면서, 자, 이번 주에 진짜 열매를 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많이 안 올랐는데 그게 딱, 예, 이번 주에 오른 것만큼 올랐습니다. 참 신기하죠. 자, S&P 500이 올해 들어서 4.96% 올랐고요. 다우가 3% 올랐고, 나스닥이 4.99% 올랐고, 자, 러셀이 2.58% 떨어졌죠. 자, 2월 달에 고점을 찍고 2월 19일부터 예, 한없이 내려갔다가 자, 5월 달에 이제 거의 회복을 했는데, 자, 5월 달에는 이제 법안이 통과되냐, 뭐 세금 법안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4.5% 빠졌고요. 자, 6월 달에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 3% 정도 고점 대비해서 빠졌었죠. 네, 그렇게 되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반등을 하면서, 예, 결국은 올해 들어서 양전을 했고 미국 주식시장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마을 주민분들도 자, 어제까지 수익률을 조사해 봤더니 한 번 더 조사를 할까요? 한 5% 이상이, 예, 수익이 플러스가 난 상황인데, 자, 오늘 다시 한번 자, 올해 수익률 조사를, 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예, 나는 수익률이 20% 이상이다. 자, 미국 주식에서, 네, 수익률 잘 내고 계시고, 10에서 20%도 계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0에서 10%, 네, 수익 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아직 마이너스이신 분, 자, 투자 원칙에 따라 투자를 하셨으면 지금 지수보다는 잘 하셨을 거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뭘 따라가든, 자, 나스닥만 따라가든 S&P 500을 따라가든 5% 정도 수익을 내셨을 거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네, 지금, 네, 대체로 잘 하고 계세요. 80% 이상이 자, 수익을 잘 내셨네요. 20% 이상도 지금 자, 한 28% 정도 되네요. 예, 다 잘 하고 계시고요. 자, 저희 분들 잘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네. 자, 이번 주에 뭐가 올라갔나 봤더니, 자, 마지막으로 불태운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자, 그래서 독립기념일까지는 좀 끌어올리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엔비디아 10% 가까이 이번 주에 올랐고요. 자, 구글 7%, 자, 메타 7% 이상 올랐습니다. 두 개 잘했고, 자, 아마존도 6.49%나 올랐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추가 상승해서 4% 가까이 더 올랐고요. 자, 반도체들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이 좀 잘한 편이고요, 이번 주에. 자, 은행주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올라갔고, 비자 마스터도 뭐 스테이블 코인 뭐 만든다 그러면서 자,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왔고요. 자, 제약주들 중에서는 일라일리 뭐 이런 것들 좀 잘한 상황이고, 예, 갑자기 어제 올라온 게 가장 많이 올라왔죠. 예, 다우가 어제 많이 올라오면서 3% 가까이 자, 이번 주에 오르게 됐는데, 딱 어제 약간 섹터 로테이션이 어제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예, 그래서 자, 어제 요런 빅텍들이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나머지 이런 코카콜라, 월만, 뭐 AT&T 등등 해가지고 요런 방어주들, 아니면 자, 소비를 나타내는 나이키라든지 뭐 이런 뭐 크록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 어제 뭐 룰루레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제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딱 어제를 기점으로, 어제가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틀먼트 되는데 하루 걸리니까, 자, 어제 섹터 로테이션이 이제 조금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약간 방어주 위주로 가게 될지, 아니면은 좀 이미 소비재들이 좀 더 강세를 나타낼지, 자, 요런 거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주식시장은 너무 좋죠.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일단은 채권도 좀 올랐죠. 네, 그 다음에 주식도 좀 오르면서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가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고요. 자, 그 다음에 채권 쪽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무브 지수도 거의 바닥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까지 저희가 걱정했던 게 뭐였죠? 네, 전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2주 전부터 계속, 한 3주 전인가요? 전쟁 났을 때부터 얘기 드렸지만은, 뭐 전쟁은 미국 본토가 공격을 안 당하고, 뭐 미국이 직접 참전을 안 하면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자,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있을 때 한 3일 갔다가 좀 반등을 했고, 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그게 또 한 3일 정도 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전쟁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좀 흔들렸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왔습니다. 결국, 자, 트럼프가 위협도 했지만은 이란이 이제 카타르를 공격을 하면서, 카타르가 방어를 해냈죠. 그래서 체면도 좀 세워주면서, 자, 트럼프가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그만해라 막 협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서로 미사일을 여전히 쐈다 뭐 비난도 했지만은, 전쟁이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고요. 이제 거의, 자, 이제 전쟁 얘기를 많이 안 하죠. 뭐 여전히 이란하고 트럼프하고 뭐 회담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주식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고요. 자, 이란의 지금 이 고농축 지금 16개의 우라늄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도 이제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약간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브렌트유, 그래서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66.80으로 떨어졌습니다. 기름값도 이제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 자, 80불 근처까지 올라가서 뭐 주식시장이 흔들었죠.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물가가 올라가거나 금리가 올라가면은 뭐 3에서 5% 정도 빠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 계속 드렸었는데, 딱 그 정도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도 그만큼 빠졌고, 6월달에도 그만큼밖에 안 빠졌죠. 자, 결국은 66불 80까지 자, 내려왔습니다. 기름값 안정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금값도 지정학적 문제로 3,500불까지 올라갔었지만, 자, 결국은 다시 내려왔습니다. 3,300불로 다시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런 자선이 아직까지 선호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미중 간의 이제 무역 문제들이 조금 어제입니다. 조금 합의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올라왔죠. 그게 올해 들어서 수익이 플러스가 되는 최고점을 찍는 자 이유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이제 프레임워크죠. 토대를 마련을 한 게 제네바였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런던에서 합의를 했는데 뭐 크게 진전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자세한 디테일 쪽에 지금 합의가 조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시장에 만들어준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미국에선 히토류 수출 규제를 완화시키고 아마 미국에서는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까. 자, 이런 추측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지금 10개의 무역 파트너들하고도 지금 합의가 거의 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트럼프 측에 이제 약간 푸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전쟁도 빨리빨리 종결시키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중 간의 이제 무역 문제도 조금 트럼프가 빨리빨리 잘 해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얘기 드렸죠. 트럼프 푸시 우리의 희망이다. 자, 트럼프는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자, 이런 게 계속 보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 쪽에 위협을 하긴 했지만은 이제 외교 협상의 일환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스캇 베센트 장관은 아마 7월 9일에서 더 연장이 될 수 있겠다. 노동절인 뭐 9월 첫째 주 월요일 정도. 자, 뭐 이 정도로 옮겨갈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월 달이 언제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뭐 9월 1일이네요. 이번에 노동절은. 네, 그래서 9월 1일까지 연기를 하지 않을까. 자,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면서 주시장이 조금 반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7월 9일 돼봐야 알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세 번째는 연준의 소리인데, 연준에서는 7, 8월에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계속 얘기했던 상황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파월 연준의장은 물가도 잘 잡히고 경제도 아직 좋다 그러면서 소프트 랜딩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리세션 침체가 온다고 아직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노동시장이 악화되면 크리스토퍼 월러라든지 미셸 보우만이라든지, 자, 만약에 노동시장이 악화되면 7월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 여름은. 7, 8월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약간 매파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월까지는 금리 내릴 생각 없다, 금리 동결하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쪽에 푸시 더 나오죠. 트럼프가 증시를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7월 9일날 큰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일단 주식시장을 많이 끌어올린 다음에 최대한 끌어올리고 충격을 주면은 뭐 떨어져 봐야 10%밖에 안 떨어지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5,500으로. 자,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 트럼프는 주식시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 중에 하나가 파월의 다음 후계자를 9월에 그냥 지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내년까지 지금 임기인데 내년까지 안 기다리고 지금 섀도우로 그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연준의 의장을 바로 9월에 임명을 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이번에 화요일날 수요일날 의회에서 증언을 할 때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조금 한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은 트럼프가 그거를 막아내면서 이제 파월은 너무 늦다, 이런 얘기하고 파월의 지명자를 얘기하면서 주시장이 또 반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9월 달에는 금리를 74.8%의 확률로 내리지 않겠냐, 이게 가장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지난주만 해도 50%대였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25% 정도 올라왔고요. 7월 달에 금리를 내리겠다는 사람들도 한 2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9월 달 올라왔죠. 그 다음에 10월 달에 한 번 더 내리고 3.75에서 4로 57.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12월까지 3번 내리겠다까지 생각을 패드와치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3.5에서 3.75로 47.3%의 확률이죠. 자, 그래서 금리를 내리겠다는 이런 희망이 또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물 채권금리가 그걸 반영해서 3.74까지 지금 떨어져 있죠. 한때는 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4.3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한 번 내리고 두 번 내리고 두 번 이상 내린다가 3.74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0년물도 마찬가지죠. 4.27까지 떨어져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월달만 해도 4.6까지 올라갔었죠. 근처까지. 거기에서 지금 많이 떨어져 오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반대로 채권 가격은 좀 올라왔습니다. 채권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근데 이 4.25를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빌그로스는 못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정부 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근데 만약에 침체가 오면 이게 뚫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 가치도 많이 안정됐죠. 97로 다시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자, 한때는 110을 넘
어렵게 맞섰는데 지금 달러 가치가 코로나 터졌을 때 2021년 아니면 2018년 그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요것도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은 수출이 더 잘 되고 미래 가치 일단은 환차 손이 여태까지 많이 생겼었는데 다국적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서 미국으로 들고 올 때 이제 달러가 너무 높으면 환차 손이 생겼었는데 이제는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환차 이익이 좀 생기겠죠. 수익이 올라갑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국적 기업들은 수익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을 견인하는데 좀 도움이 됐다. 그 다음에 금리까지 낮아지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현재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엔캐리 청산 걱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44엔이라서 140엔까지 내려가면 모르겠지만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엔화 가치가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아직 엔캐리 청산 걱정은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정부에서 돈을 푼다 이런 얘기가 또 많이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이번에 세금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면서 자, 정부 이제 사람들의 세금을 낮춰주니까 통화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장기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증시를 부양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 이번 주까지 6월 달에 증시가 다시 반등을 잘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곰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자, 곰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곰들이 이제 움직이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자, 2025년입니다, 지금. 자, 2025년. 자, 곰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 굉장히 곰들이 활동하기 좋은 시기예요. 자, 사람들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수익 실현 욕구가 좀 이제 생기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공매도들도 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곰들이 가장 크게 이용하는 게 뭐라 그랬죠? 불확실성입니다. 아,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요, 지금. 자, 뭐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어요. 네, 그래서 7월 9일 또 넘어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또 9월 5일로 연기한다 그러면은 불확실성은 7, 8, 9월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사이에 연준 회의도 있고 잭슨 홀 미팅도 있고요. 연준에서 뭐 별의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언제라고요? 그래서 서베이를 돌려봤더니 9월이나 돼서나 아니면은 4분기 10월, 11월, 12월이나 돼서야 이 불확실성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증시는 계속 변동성 있게 흔들릴 거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중앙은행에서는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이 있습니다. 금리를 바로 못 내리는 이유가 7, 8월에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기는 둔화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자, 물가가 올라가는데 금리를 내리면은 더 올라가겠죠. 자,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데 물가 걱정 때문에 못 올리고요. 그래서 자,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죠. 네,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GDP가 1.4로 떨어질 거로 생각해요. 실업률도 4.5%로 올라갈 거로 생각해요. 경기가 둔화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물가는 또 3%로 올라가고 근원 물가는 3.1%로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가 둔화되는 건 자,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7, 8월은 지켜보겠다는 자, 연준 위원들이 이번 주에도 많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장 내릴 생각 없다. 자, 이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이미 다이먼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경기가 곧 악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개인 소득이 물론 이제 사회보장 수익이 뭐 지난주까지 많이 높았다가 그 수익이 이제 없어졌다 이러면서 마이너스로 빠지긴 했는데 자, 일단은 마이너스 0.4로 자, 미국인들의 수익이 올해 들어서 드디어 마이너스로 빠졌습니다. 자, 수익이 떨어지면은 M2 통화량이 줄죠. 투자할 수 있는 통화량이 좀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소비도 마이너스로 꺾였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로 꺾였고요. 자, 그 다음에 GDP가
이번에 나왔는데 마이너스 0.5%로 수정이 됐는데, 자, 개인들의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직 마이너스이진 않아요. 자, 그런데 개인들의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거의 200만 근처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200만이 넘어가면은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요거를 지난 한 4년 정도, 3년 정도 보시면은 2022년에 실업자가 요거밖에 안 됐어요.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이. 그러더니 2023년에 늘어났고요. 2025년에 이렇게 더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업자들이 의외로 많아져요. 지금 대기업들에서 사람 해고를 많이 하고 있죠. 뭐 어제 리비안도 해고를 많이 했다 그러고, 테슬라도 해고를 좀 한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해고를 많이 하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해고당하면 금방금방 일자리를 찾고는 하는데 지금은 쉽지는 않겠죠. 네,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 자신감이 6월 달에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자, 요게 93으로 98.4에서 조금 더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침체는 아니에요. 침체로 떨어지려면은 80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자, 이게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게 보이고,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죠. 사재기 때문에 3월에 많이 샀지만 4월, 5월에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산업 생산도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제조업은 50 미치죠. 계속 안 좋습니다. 자, 제조업이 지금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경기가 위축되고 있죠, 제조업이. 자, 아무리 달러가 떨어져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일단 제조업 자체가 미국이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전체 GDP의 한 30%밖에 차지를 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뉴욕의 제조업 지수 나왔죠. 마이너스 16으로 4개월 연속. 자, 뉴욕의 제조업이 안 좋습니다. 자, 뉴욕은 맨하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뉴욕시티가. 뉴욕이란 주는 굉장히 큽니다. 자, 맨하탄에서 버팔로까지 한 8시간 운전해서 가야 되죠. 그래서 뉴욕의 이 큰 맨하탄을 벗어나면은 거의 숲밖에 없을 정도로 시골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슬라도 버팔로에 지금 버팔로 쪽에 지금 공장이 하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아무튼 뉴욕 제조업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ISM 서비스도 자 50m로 간단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침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서비스도 일단은 50 미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경기가 둔화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일단 마이너스도 찍히는 거 보니까 조금씩 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아니면 침체 우려가 조금씩 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건축허가 떨어진 상황이죠. 네, 그 다음에 자 이러다 보니까 자, 근원 물가가 지금 2.7로 조금 올라간 게 어제 또 걱정을 일으켰어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나타내는데, 요게 일단은 계절 조정으로 인해서 좀 조정이 돼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3개월로 보면은 이제 물가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6개월로 환산하면은 꺾여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년치로 보더라도 지금 꺾여서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6개월로 보면 2.92%가 지금 오른 상황인데, 자 연준이 보는 3.1% 지금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것들에 더해가지고, 자,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는 이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35조 달러였던 빚이 2024년에 1년 만에 37조 달러까지 올라갔죠.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37조 달러면은. 자, 그래서 꽤 많은 돈입니다. 이게 얼마죠? 37,000조 정도 될까요? 자, 이 정도 되는 상황인데, 자, 자, 미국 부채 문제가 크다 보니까 자,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죠. 무디스에 의해서. 자, 우리가 이미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 부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곰들이 월가의 미디어를 이용해가지고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소재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일단은 이제 확 떨어뜨리기 시작하면은, 이런 것들 다 말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제가 맨날 얘기 드리지만은, 자, 월가 쪽에서 이제 곰들이 쓸 수 있는 소재는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입니다. 자, 이번 주말에, 자, 상원에서 일단은, 자, 트럼프의 세금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한다 그럽니다.
겁니다. 자, 오늘 하고 내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자, 요게 일단은 통과가 되면은 물가를 올릴 수 있다는 자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통화가 또 풀리면서 주식시장을 견인할 수도 있고요. 자, 어느 쪽이 강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주정부 쪽에서 세금 감면해 준 것도 올린다 그래요. 10,000불에서 40,000불로 올린다 그러고요. 자, 그래서 세금을 얼마나 감면하나 봤더니 4.2조 달러예요, 이번 버전이. 자, 그래서 상원에서 수정을 하고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원 의원들이 와가지고 이번 주말까지 이걸 승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일지도 이제 중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자, 미국의 부채가 자, 수요일날 엘리자베스 워런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어떻게 GDP보다 빚이 더 많을 수 있냐?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뜩이나 이걸 갚아야 되는데 채권금리가 떨어져서 다행인데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달러를 막 찍어내야 되는데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다른 문제로 본다면요. 자, 지금 이거를 자, 제가 몇 번째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일단은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 또 다른 불확실성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어제였습니다. 트럼프가 캐나다와의 대화를 중단하겠다. 네, 관세를 다음 주에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관련 기업들이 어제 주가가 확 떨어졌었어요. 다시 반등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트럼프가 언제든지 스위치를 킬 수 있습니다. 4월 달까지는 다들 공매도를 쳐서 수익을 냈고, 네, 다시 주식시장을 견인해서 수익을 많이 내셨습니다. 다시 공매도로 전환해가지고, 네, 주식시장을 떨어뜨리면 또 수익을 내게. 자, 아무튼. 자, 이걸 한 번 더 먹으려고 노력을 할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일단은, 캐나다하고의 신호를 보였죠. 이제 중국도 뭐 완전히 합의 본 건 아니고 사인도 안 한 상황이고, 뭐 이제 영국하고 합의했다 그랬지만 영국은 10%밖에 원래 안 매긴 상황이고, 자, 유럽하고 합의가 잘 됐다 그러지만 유럽은 20% 정도밖에 안 매겼죠. 예, 나머지 나라들이 문제입니다. 동남아라든지 30% 이상 매겨진 나라들이 많은데 인도하고 협상이 안 된다 그러죠. 뭐 캐나다, 멕시코 다 문제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연기를 할지 아니면은 진짜 7월 9일날 관세를 매겨줄지 이런 것들도 불확실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는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월 11일날 자, 뭐 2주 전쯤에 얘기했죠. 네, 일반 관세를 그냥 매겨버리겠다. 2주 안에 얘기를 했습니다. 28일이죠 지금. 네, 11일날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17일이 지났어요. 물론 기한은 넘어갔는데 2주 안에 일반 관세를 그냥 던져버리겠다 해서 상호 관세를 그대로 매긴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자, 조용합니다. 일단은 예, 조용한 상황이고, 자,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를 올린다 그랬죠. 25%. 네, 그 다음에 자, 이런 불확실성에서 내부자들은 일단 주식을 많이 팔았다 얘기 드렸습니다. 자, 많이 떨어져 있죠. 자, 일단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내부자들이 지금 주식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수익 실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어떻게 해서든지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을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많이 올라서 주식을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시장 인덱스 보시면은 예, 곰들이 이 상황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고점 신호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수익을 많이 내는 상태에서 흔들어 버리면은 다들 수익 실현하고 도망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피어 앤 그리드가 65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고장났다고 생각하지만은 많이 올라왔어요. 뭐 최근 들어서 5월 달에 한번 70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 6월 달에 65까지 올라온 적이 있는데 딱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극강의 탐욕 구간으로 올라가기엔 뽀모가 그렇게 일어나기엔 조금 지금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 많죠, 시장에. 자, 그래서 일단은 극강의 공포는 못 갔는데 어느 정도 이제 탐욕 구간으로 올라온 만큼 올라왔고, 주식시장 폭자자가 익스트림 그리드죠. 네,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주식들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어제 꺾였는데 다우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많이 올라왔고요. 풋콜옵션 레이시오도 거의 자, 조금 더 내려올 여력은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자, 하지만은 이제 거의 이제 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자, 빅스 지수도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죠. 네, 지금 뭐 20 잠깐 넘어갔다가 5월에 한번 6월에 한번 넘어갔지만 전쟁 때문에 예, 다시 내려왔습니다. 거의 바닥으로 내려온 상황이죠. 네, 공포가. 예, 자, 여기서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갈 수 있냐. 이런 문제 지금 있고요. 자, S&P 500의 포워드 P 레이쇼가 지금 21.6 이상으로 올라왔을 거예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22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5년 평균이 19.9예요. 자, 10년 평균 18.4이기 때문에 버블이 조금 꼈습니다. 프로스라 그러죠. 아주 작은 거품이 더 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스파이의 RSI를 보면요. 70.17까지 완전 과열이 됐습니다. 물론 뭐 70 이상 80까지 올라갈 때도 있어요. 요즘 마이크로소프트 보면 그렇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자, 일단은 616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QQQ도 지금 RSI가 71입니다. 자,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다우마저 어제 마저 끌어올려주면서 1% 가까이. 자, 68.26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주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데, 어제 만약에 섹터 로테이션이 돼서 다우 쪽으로 섹터가 로테이션 됐으면 다음 주까지 조금 더 다우 위주로 조금 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러셀 2000도 아직 좀 덜 올랐죠. 주식시장이 좋으면은 마저 끌어올리는데, 자, 62입니다. 뭐 중소형주하고 다우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골드만삭스 6,000 올해 말까지 목표로 했는데 그걸 넘어가서 지금 6,180 근처까지 올라온 거죠. 자, 이제는 올해 말 목표인데 벌써 이걸 넘어가고 있어서요. 불안불안하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이게 끝이냐? 이거는 사실은 2022년에도 보여드렸고요. 그죠? 많이 떨어졌을 때 올해도 마찬가지였죠. 주식시장이 20% 가까이 떨어진 적이 몇 번 없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이거 이상으로 떨어졌었죠. 자, 공포에 아직까지 휩싸이지 않죠. 다들 지금 수익률도 지금 20% 이상이 24%, 저희 마을 10에서 20%, 26%, 0에서 10% 31%죠. 그래서 마이너스 18%입니다. 대부분들이 수익을 잘 내고 계셔서 지금은 뽀모가 오냐 안 오냐, 자, 이런 문제인데, 자, 뭐 공포가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이 자, 연출이 되더라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F,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죠. 트럼프가 주식시장을 계속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연준의장을 바꿔서 금리를 내리겠다, 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뭐 상원에서도 뭐 법안을 통과시켜서 통화를 더 늘리려고 노력하고 단기적으로 막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보시면은 이제 사자 의견을 내는 섹터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자, 이제 7월 한 중순 이후면은 실적 발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만 이제 버텨주면 되는데, 자, 에너지 쪽이 사자 의견이 많아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자, 구글, 메타 이런 것들. 자, IT 쪽이죠. 요쪽은 사자 의견이 굉장히 많고 중립 의견까지 하면은 90%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헬스케어 쪽도 뭐 아직까지 사자 의견이 굉장히 많고요. 부동산, 자, S&P 500보다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섹터들이 살아있는 이상은 자, 미국 주식의 희망은 계속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저희 목표 주가가 올해 말까지 6,500 정도 되죠. 자, 그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흔들리더라도 결국은 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당장은 약간은 섹터 로테이션이 있지 않겠냐. 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성장주들 실적 발표는 한 7월 말 20일 이후가 될 것 같고, 제약주들은 고전에 한 7월 15일 이후가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당장은 일단은 가치주들, 이렇게 방어주들이 일단은 포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가 마지막 날이라 약간 섹터 로테이션이 좀 일어나는 것 같고, 마지막까지 먹겠다.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 주식들이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도 인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자, 세 번째 희망이 뭐냐면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자, 올해 말 침체 확률 30%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런 거 잘 맞춥니다. 2023년, 2024년 다들 침체 온다고 얘기했지만 골드만삭스 한 65%가 침체 온다 그랬어요. 근데 골드만삭스는 침체 안 온다 그랬습니다. 자, 2023년, 2024년에 많이 올랐죠. 이제 침체 얘기하면서 뭐 채권 사라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TLT 2023년, 2024년에 망했죠. 자, 오히려 챗GPT 나오면서 이게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시장 함부로 예측하는 게 아니죠. 자, 올해도 막 시장이 막 좋겠다고 2025년 들어오면서 얘기한 사람들이 또 있죠. 그러더니 1월부터 6월까지
크게 흔들렸죠. 네. 자, 뭐 톱니 같은 경우에 6월까지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2, 3, 4월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3%밖에 못 올랐죠. 네. 그래서 아무튼 함부로 주식시장을 예측하면 안 돼요. 자, 예측하면은 망합니다. 미트리 원칙 항상 지키시고요. 자, 그래서 고장난 아틀란타의 GDP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은 2.9%를 아직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뭐 떨어지긴 했지만 얘 고장난 것 같죠? 네, 근데 뭐 이거 보면은 자, 올해는 뭐 그렇게 침체 올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내구재주는 아직까지 좋습니다. 네, 국방이 아닌 것들로도 3년 이상 쓸 수 있는 주문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경기가 소프트 랜딩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일단은 미시간의 소비자 심리. 어제 보니까 갑자기 또 좋아졌어요. 자, 미시간이 정치적이다. 자, 그래서 올해 4월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막 떨어지고 미시간의 소비자 심리가 안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시간은 이거 정치적인 거다. 민주당을 반영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거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더니 어제 요걸 보면서 소비자 심리가 올라오니까 미시간에서 소비자 심리가 좋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아무튼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이 파이낸스 쪽에서는 거의 뭐 탑에 들어가는 그런 학교죠. 자, 아무튼 여기서 조사한 건 믿을만 합니다. 아무튼 자, 심리가 조금 나아졌어요. 네, 그 다음에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도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높긴 해요. 5% 정도로. 네,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 다음 주가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데, 고용이 아직도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그냥 다음 주에 나와보면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당장 침체 신호가 없습니다. 실업상 청구 건수도 4.2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침체 신호가 나오진 않았고요. 뭐 4.5 진짜 연준이 바라는 대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는 미국의 MMF 마켓에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떨어지면 들어오는 거 보시죠. 지금 7조 달러 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법안 문제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한번 떨어질 때 또 줍줍을 하죠. 네, 그 다음에 6월 달에도 전쟁 났다 떨어지니까 또 줍줍하죠. 자, 7월 달에도 뭐 조금 흔들려도 또 줍줍해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M2 통화량 계속 늘고 있어요. 사람들의 수익이 줄어서 이게 올라가던 속도에서 조금 둔화돼서 빠지긴 하는데 여전히 자, M2 통화량은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M2 통화량이 많아요. 자, M1 통화량이 그냥 푸는 돈이라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건데 자, M2 통화량은 사람들의 저축성 통화, 투자 가능한 통화입니다. 이런 게 늘고 있다는 게 주식시장에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렇고요. 네.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죠, 2025년. 네, 그 다음에 자, 4차 산업혁명 완성기. 자,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마이크론이 실적을 잘 내면서 아직도 인공지능 수요가 많다, HBM 쪽에. 자, 그래서 매출 자체가 지금 36.6%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늘어났다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마진율도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인공지능. 자, 엔비디아가 6조 달러까지 갈 거다. 펌핑도 일어나고 있어요. 룩캐피탈에서. 자, 6조 달러까지 갈 거다. 올해 말까지 6조 달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나입스도 나와가지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4조 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엔비디아는 이제 뭐 원자력도 투자를 하지만은 다음 세대 로봇 쪽에 지금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시총 1위 3.8조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전 세계의 서버를 지금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만 300개가 있어요, 아지로. 자, 아마존의 AWS가 215개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많아요. 구글 25개, 메타 24개, 애플이 10개 정도 들고 있어요. 이번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더 많이 오픈 AI가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모든 데이터 센터에 칩을 제공하는 게 반도체를 제공하는 엔비디아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시총이 3.8조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4조 달러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3.6조 달러, 애플 따라가고 있고, 자, 아마존, 구글, 자, 시대의 흐름이 보이죠? 자,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이 완성이 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오픈 AI하고 협력하는 자, 인공지능의 대표주자 마이크로소프트 이제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제공하는 엔비디아 못 이기죠. 자, 그 다음에 아마존도 AWS 하고 있고 구글 검색 쪽, 메타 쪽도 자, 인공지능 생성형 AI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서포트해주는 엔비디아의 칩을 만드는 TSMC 올라와 있고요. 이 각각의 대기업들의 이제 칩을 커스터마이즈드로 제공하는 브로드컴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전 세계 시총 10위 안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제 자율주행차의 테슬라가 11등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뭐 각국도 이제 인공지능 열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요. 회사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죠.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다들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아시죠? 텍사스에 지금 소프트뱅크하고 오픈 AI랑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 또 짓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XAI도 멤피스에 짓고 있고요. 루이지애나에는 메타가 짓고 있고요. 요즘 그 에너지를 누가 충당하냐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원자력 쪽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뭐 좀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올해 말까지 뭐 잘 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당장 저희 눈앞에는 다음 주가 중요하고 이제 자 7, 8, 9월이 중요하죠. 자, 이번 주에 지뢰밭 잘 지나왔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노력에 의해서 파워를 교체한다. 자, 이걸로 지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역 문제도 좀 해결되고, 네, 뭐 등등 해가지고, 자, 일단은, 잘 올라왔고, 결국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 2분기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당장 화요일부터 이제 9인 자 4대 노동지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졸스 잡 오프닝, 그 다음에 이제 ADP 고용, 실업상 청구 건수, 실업률, 자, 독립기념일은 이제 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다음 주 화수목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의 흐름을 월요일까지는 가져갈 수가 있는데, 자, 다음 주 화수목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거기에 테슬라의 차량 인도 발표가 화요일 날 있죠. ISM의 제조업 안 나올 것 같죠? 그것도 화요일 날 나오고요. 자, 구인도 둔화되고 제조업도 둔화되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비농업부분 고용 올라가고 테슬라 차량인도 그렇게까지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죠. 자, 일단은 자 이런 화수목의 주식시장의 흔들림을 잘 이겨 나갈지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주말 동안에 상원 쪽에서 자 법안이 통과되면서 뭐 당장 좋다 그러면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자, 그 문제가 월요일날 영향을 미칠 거고, 그 다음에 화수목,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9일날에 이제 관세 이제 종료일이죠. 여기서 연기를 9일날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근데 이 관세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7일하고 8일까지도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흔들려 버리면은 자, 뭐 주식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근데 관세가 연기된다 그러면 다시 다 막 올라가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산책하시면서 생각 많이 해보시고요. 본인이 이런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위험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없습니다. 실적 발표는 아마도 언제 나오죠? 실적 발표는 아마도 이제 7월 여기 실적을 이렇게 핀비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자, 아직 뭐 그렇게 나온 것 같진 않은데 JP모건이 15일날 있네요. 그래서 15일날 실적 발표 시작할 때부터 성장주들은 넷플릭스, 테슬라 끝나고 아마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 말 8월 초.
자, 일단 그때까지만 성장주들은 7월 말까지 버티고 은행주들, 뭐 제약주들 이런 거, 가치주들은 자, 펩시까지는 7월 중순까지만 좀 버텨주면 되는 거죠. 화이팅.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사랑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고요.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자, 2시간 동안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와, 벌써 10시 반이네요. 자, 그렇고